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애 청년의 자립 생활을 돕고 있는 더자립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명이 또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독립 생활을 하는 거. 특히 독립 생활을 하거나 자립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거잖아요. 집을 어떻게 근데 구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는 되게 막막한 부분인데, 그쪽 상담을 했던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지금 두 분 다 또 독립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장애인들의 독립 생활 그 중에서도 주거에 대해서 먼저 다뤄볼 건데, 일단 참석하신 분들 간단한 소개. 저는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에서 근무도 했었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이자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인대 상담을 했었던 석승현이고요. 현재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애 히스토리를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좀? 제가 장애를 입게 된 뭐 장애를 입게 됐거나 아니면 한 2시간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장애 히스토리 제가 왜 얘기했냐면, 오늘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독립주거, 집을 구하거나 집을 구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건데, 아마 우리가 이 팁을 볼 만한 분들은 지금 생활시설에 있으면서 장시간 생활시설에 있다가 독립을 꿈꾸고 계신 분, 아니면 부모님하고 또 오래 사시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돼서 이제 독립을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 중도의 중도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관계 없이 바로 자립을 좀 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한 세 가지 영역, 지금 생각나는 건 그런데 그 정도에서 뭐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렇겠지만 자립을 하려고, 집을 구하려고 처음 마음 먹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중증 장애가 있을수록 더 어렵지 않을까.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중증 장애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직업 생활도 하시고 지금 얼마나 되셨죠? 독립하신지? 저희 10년 넘었는데 독립한 지 10년 되셨고, 우리 이자영 전문위원은 저는 5년, 6년? 5, 6년, 5, 6년 정도 되셨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마음으로들 처음에 시작하셨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랬어요. 얘기할게요. 네네네. 여자든 남자든 나이 40이 넘으면은 부모 밑에 있는 게 그건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40이 넘으면 뭐 결혼해서 출가를 하는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스스로라도 집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모 곁을 나와야 된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 되게 처음엔 혼자 사는 게 가능할까 걱정은 됐지만 주변에서 걱정을 또 많이 하죠. 그건 또 그렇죠. 어떻게 잘 할 수 있고 몸도 불편한데. 네, 그런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근데 부모 곁에 밑에 있는 게, 부모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 나를 같이 보호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혼자 스스로 자립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한 발 나가기가 참 어려웠는데 막상 한 발 떼고 집을 구하고 이렇게 독립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마 다들 그러지, 부모 잔소리가 안 듣고 안 듣고 싶죠. 청소년 때부터 막 나오고 싶지 않나 원래 보통. 나왔었죠 저는. 나왔었어. 저기 석승현 선생님은 중간에 중도 장애가 이제 예. 있으셨던 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예. 나이가 40 이후면 이제 나와야겠다 생각을. 예, 그래도 저는 다행인 게 하고 저는 계십니다. 항상 몸은 불편해서 장애를 입었어도 일은 꼭 하려고 되게 많이 찾아다니고 막 발품 팔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놀면은 내가 또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지니까 일을 하려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집을 먼저 구하게 되면은 의식주 중에서 주거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되게 마음적으로 되게 편안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임대주택 같은 게 많이 있는데 LH에도 임대주택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들도 우선 1순위로 우선 지원이 가능한 것 같고, 근데 시설에 입소해서 퇴소하게 되면은 그분들도 사회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LH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남들 일반인들은 전세 가격에 대해서 보증금 5%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시설 퇴소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일일도 똑같아요. 50만 원만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6천만 원짜리면은 50만 원만 내 보증금을 내주고 나머지 6,950만 원을 LH 지원해 주는 거죠. 5,950만 원. 그렇죠. 50만 원만 본인 부담을 하고 사회 나오는 처음에 초년생이니까 그런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예. 안 알아보면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침 이제 LH에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것도 제가 전세임대를 상담을 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받을 혜택을 다 받고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소위 그쪽 일을 하셨으니까 빠삭하게 정보가 그렇죠. 있어서. 예. 예. 근데 지금은 또 또 많이 쉽게. 바뀌었더라고요. 아, 예, 그쪽 일을 좀 안 하신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지만 워낙에 상담을 잘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칭찬도 많이 받았죠. 예. 예. 그런 현장에서 상담했던 노하우들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마음이나 뭐 어떤 계기로 나오시게 됐는지. 예. 저는 뭐 석승현 선생님처럼 음. 뭐 같은 조건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저는 오히려 일을 그만두고 일을 그만둠으로써 부모님한테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을 얻어서 나온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일을 그만두시고 나오시게 됐다. 네. 그 일을 그만두고 나오기는 오히려 더 어렵잖아요. 이게 저는 네. 장애 특성상 일을 하게 된다면 네. 좀 주의해 주세요. 네. 일을 하게 된다면 네. 혼자 생활하는 게 네.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일을 하게 된다면 네. 더 예. 아, 네네. 왜냐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네. 밤에 퇴근해서 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생활을 해야 하니까 네. 오히려 부모님이 좀 돌봐주는 그런 형식으로 아, 예. 네. 케어할 사람이 좀 필요하니까 오히려. 네. 아, 일을 하면 근로지원인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도 사실상 이제 근무 시간에만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할 때는 집에서 다니는 게 좀 편하게 느껴서 아, 독립생활을 좀 네. 꿈꾸지 못했던 것 같고 아, 오히려 좀 일을 그만두고 나서 네. 여유가 있으니까 음. 그때 좀 독립생활을 꿈꾸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오히려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이제 소득이 네. 있고 하니까 부모님의 간섭도 좀 덜 받고 싶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독립을 하고 싶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을 하는 와중에는 내 일상생활의 케어가 가정 이제 출퇴근 이후에 케어가 더 필요해서 오히려 부모님하고 사는 게 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더라. 뭐 어차피 일을 하게 된다면 주로 회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네, 적죠. 예. 어찌 생각하면 뭐 퇴근에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바로. 출근하는 네. 형식이니까 네, 그렇죠. 그때는 좀 독립적인 생각을 덜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저도 지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뭐 장애별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장애 부위가 상지 장애다 보니까 네, 상지 장애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이 된 것 같아요. 직장이 없는 상태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거나 아니면 생활시설이 있거나 등등의 사람분들, 장애인분들은 아유 내가 직장도 없는데 지금 독립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오히려 네. 그게 더 지금 기회일 수도 있다.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네. 독립을 하고 나서 네. 지금은 쉬고 있는데 만약에 일자리가 구해진다면 여기서 또 제가 적응을 해야겠죠. 다시 지금 상황에서도.
예전에 지구 돌아가는 형태 말고 지금의 독립생활에서 그 회사 생활도 같이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적응을 해야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네. 탈시설에서 이게 네네. 장애인들 자립생활도 많이 시켜봤는데 네. 오히려 직장생활을 먼저 구하고 직장생활을 먼저 구하고 네. 주택을 구하고 네. 이렇게 말고 먼저 네. 살 집을 먼저 구하고 나서 아. 그게 좀 적응이 된다면 네. 그 다음부터 뭐 일자리라든지 네.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점차 늘려갈 수 있는 또 했거든요. 네. 저도 또 하나 배웠어요. 맨날 같이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오늘 또 처음 배웠네요. 그것도 정말 공감이 가네요. 중도 장애인은 또 약간 또 네. 느낌이 다르서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아까 말했듯이 네. 중도장애인은 저희가 비장애인으로서 네, 생활을 살아왔잖아요. 했었으니까. 살아왔었으니까 이게 오히려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선천성 장애라든지 장애 상태가 오래 고착된 장애인일수록 먼저 독립생활을 독립생활을 먼저 영위해보고 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일자리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립생활 계획을 할 때 개인별 지원을 할 때도 그렇고 네. 개인별 로드맵을 짤 때도 오히려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좀 독립생활을 주거 생활을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실제로 이게 자립생활 센터의 그 개인들 아까 네, 잠깐 말씀하신 그 네, 개인들 자립 지원의 네, 하나의 그 프로모션? 네, 이 프로모션 중에 네, 하나이고 네. 그걸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발견하는 게 자립생활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하는데 지금 핸드폰 껐다 켰다. 아니 저도 네. 오늘을 위해서 네. 장애인들이 뭐 주택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찾아봤거든요. 아, 네네네. 봤더니 이게 좋은 게 있어갖고 네네네. 그것 때문에 키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이장희 위원님은 먼저 집부터 구하시고 그다음 알아봤다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10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예, 집을 먼저 구하시는 과정이 예. 어떻게 됐었던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강해 보여요. 예, 강하다고 생각하고 네. 일단 네. 부딪혀 보는 걸 저는 네. 되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부딪혀 보는 거예요. 실패를 하더라도 정부 일자리라고 하죠. 네. 일자리 오히려 장애인들이 일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요새 예. 네, 요새 좀 그런 것도 같아요. 예, 뭐 그것도 경쟁을 하고 해야겠지만 정부 장애인들 일자리 지원할 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장애인 행정도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네. 좀 관심 갖고 찾다 보면 직업은 뭐 급여를 일반인처럼 많이 받지는 못하더라도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정도 돈 되니까 최저 급여만큼 받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뭐 요지는 반대로 일자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살 주택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뭐 그 예, 말.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뭐 내가 다르네요. 소득이 있어야 주택도 뭐 월세를 구한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방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 제가 본 좋은 정보는 뭐냐면은요. 네.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거 지원해 주는 거죠 정부에서. 네. 진짜 주택 지원해 줄 테니까 혼자 살아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자립생활 체험홈. 뭐 예 이런 거 맞아요. 있죠. 그런 거 네.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모든 운영비는 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내 생활비만 제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부의 주택을 지원해 줘갖고 한번 혼자 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해갖고. 근데 그런 거 활용하면 장애인 충분히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 또 여러 가지 LH도 뭐 전세임대가 매입임대가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거 지원 받아서 한 20년 동안 지원 받으면 되게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오히려 소득이 적거나 네.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플러스 좀 많은 것 같아요. 주택 구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이 있으니까요. 뭐든 1순위 지원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주택 구하는 거는 주택 구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네, 않다. 비용 면에서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막연히 집 구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일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건 일반인들 원룸 월세 이런 거 월세방 구할 때 많이 부담돼. 월세 30만 원, 40만 원 내긴 솔직히 그건 힘들지. 좀 그렇죠. 부담스러운 금액에서 생각을 네. 해요. 저도 그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30만 원, 40만 원이 아니고 예. 굉장히 작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예, 저 같은 경우 지금 LH 전세인데 지금 3천만 원짜리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3천만 원짜리 전세. 예. 아 현재 사시는 예, 데가 3천만 원 전세인데 네. 원룸이에요. 원룸. 예, 그게 저는 일반 기준 전세 지원을 받아가고 하고 있는데 네, 뭐라고요? 기준 전세 임대라고 기존 해요. 전세 예. 임대. 일반인들 전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3천만 원짜리 보증 5%에 3천은 5% 150만 원이잖아요. 150만 원 보증금을 제가 주고 네. 나머지 2,750만 원을 LH 지원해 주는 거예요. LH에서 2,750원 잔금을 치러 주는 거죠. 내가 150을 주고. 네, 치러 주는데 이자를 받나요? 2,750에 대해서 1%에서 2%. 1% 이자. 예,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의 1%고 3천만 원, 5천만 원은 1.5%. 그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홀세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1%를 지금 내고 있어요. 매달 2만 3천 원 정도 이자를 내고 있어요. LH에다가. 그럼 진짜 엄청 싼 거죠, 엄청 그러니까, 싸네요. 그럼 사실상 임대료가 뭐 3만 예, 주택 원밖에 관리비 빼고 하면 5만 원도 안 들어. 그래갖고 뭐 그러면 장애인들은 또 이게 가스비 잠깐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음. 뭐 말씀하시니까 혹시 버튼목 아니 LH 전세자금 지원 먹는 거죠. LH 전세자금 비장애인들도 예, 받을 지원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이제 공고가 잘 안 나와요. 공고가 잘 안 돼요. 지금 웅성웅성해. 이거 실상이고 했다고 지금 관리비까지 5만 원. 예, 5만 원이 안 되죠. 5만 원이 안 예. 돼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방을 그러니까, 썼다. 아니 이게 버튼목 전세자 네네. 그 은행 대출하고 약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제도가 또 여러 가지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이따가 예. 좀 알려주자고요. 은행에서 뭐 보금자리부터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아니 하고 이런 게 너무 근데 복잡해요. 처음에 너무 많고 예. 저에게 뭐가 전화를 누구-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제가 띄워드리- 제가 네. 아니면 네. 버튼목 전세 자금 넥스라고 버팀목. 하고 네. 이것도 똑같이 그 뭐 얼마 빌리면 연 1% 연 1%. 예, 연 1% 적은 대출 이자만 내고 전세자금을 이렇게 빌려서 하고 그걸 전세자금으로 써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전세네요. 전세 일단은요. 3천만 원의 전세. 예. 그다음 여기는 그러면 얼마에 뭐로 들어가 계신 거예요? 저는 그 기준 매입형이라 해서 매입형. 네. LH가 예, 매입 매입해서 임대. 네. 뭔가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네. 거. 그건데 거기도 원룸이에요, 그럼? 예 원룸이고 네. 이게 기준주택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주택을 LH가 이렇게 구입을 음. 이렇게 장애인이나 음. 아니 저소득층 음. 층한테 이게 배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거에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그런 네, 형태. 그래서 거기는 전세 얼마에 들어가 계세요? 여기는 얼마였죠? 170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전세가 아니고요. 보증금을 내시고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를 내요, 이것도. 네. 그렇게 제도가 또 막 또 상이하고만요, 서로 다르구만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음. 많이 저기 내면 네. 월세가 깎여요. 그러니까 보증금 많이 낼수록 월세가 네. 작아지는 구조로. 그렇죠. 근데 그거 임대주택도. 예, 그러니까 전세도 임대주택. 자기 만약 제가 아까 2,750만 원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네. 제가 내는 이자가 2만 원인데 네. 그걸 더 줄이기 위해서 내가 보증금을 더 지급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더. 1,000만 원 더 올리면은 네. 이자가 더 줄겠죠. 이제 지원받는 금액도 적게 되니까. 예, 그건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내가. 그렇지만 이제 지금 목돈이 다들 없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 거의 50만 원만 돼도 2,750만 원을 저기 해주니까 거의 50만 원.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금 저 때는 9,500까지 대전은 지원해줬거든요. 전세 9,500까지. 예, 당첨되신 분들한테
제가 처음 일할 때는 5천만 원이었어요 지원 금액이. 네. 근데 지금 이제 1억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물가도 오르니까. 예, 올라가는데 그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네. 지원받고 LH팀이 좋은 게 왜냐면 최초 2년 계약을 하잖아요. 전세 계약 2년이니까 네. 그 이후로 9번 더 계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총 20년은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LH만 좀 다른 거죠. 아니 다 똑같아요. 뭐, 예.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일반 2년이잖아요. 그냥. 예, 두 번인가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 해도 그 입주자한테 우선 그 제도 법이 잘 돼 있어갖고 갱신 계약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입주자가 갱신 계약할 수 있게 이런 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네.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 재계약하겠다 하면은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5년 일반 아니에요? 전세예요. 일반 전세. 일반 전세가 5년 아니에요? 최대 한도가? 2년이죠. 2년. 그러니까 2년씩 연장해서 그렇죠. 5년까지.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갱신 계약 청구권이라고 해갖고 내가 너 살고 싶다. 네. 내 먼저 표명을 하면은 네. 주인이 나가라고 못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일반인 전세에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보면 여기는 5만 원도 안 되고 여기는 훨씬 더 내고 아니 있다. 뭐냐면 네. 여기는 혁승현 선생님께서는 저소득층이 안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데 짜고 하니까 기초생활 수급권자인데 네. 제가 물론 그 아까 보증금을 더 내면 그 월세가 줄겠지만 줄어서 네. 그런데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그 아니 근데 저도 매일매일 뭐, 들어가고 뭐. 싶었는데 그거 뭐라고 하지? 네. 주거비를 주거급여를 받잖아요. 받으니까 네네네. 주거비를 받는데 네. 그게 그 금액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70만 원 보증금 내고 네. 그 월세가 11만 4천 원 정도 나와요. 그걸 전부 그 주거급에서 나와서 하는 거야. 어차피 돈을 보증금을 많이 내든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거기서 주거급여가 나오니까 그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럼 뭐 어쨌든 여기는 사실은 주거급여가 나오니까 그걸로 해결이 되는 구조. 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여기는 5만 원 정도 네, 되시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장애인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가봐야 된다. 나가봐야 혼자 돼. 살아봐야 된다. 아 예. 맞아요. 예,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복을 느끼고. 네. 그리고 저기 그 LH가 아예 상관없이 LH하고 아예 상관없이. 아예 상관없이 네. 제 기초생활 수급권자였지만 네. 그 전에 전세로 네. 제가 그 전에 일을 했으니까 네. 일을 할 때는 네. 벌어둔 돈을 갖고 음. 전세를 얻었어요. 네. 전세를 얻었는데 네. 그런 지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 네. 전세를 얻었는데 그 주거급여가 별도 맥시멈으로 따로 나오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니었는데도 아니 기초생활 수급권자임에 임에도 예. 아 강력시 기준으로 22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네. 그게 그렇게 사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 선생님께서는 네. 기초생활 수급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생계급여 받는 수급자, 네. 주거급여 받는 수급자, 의료 수급자가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선생님 주거급여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나오고 월세 그럼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수급자가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저도 하고 싶어야 되게 수급자를. 그렇죠. 장애인이라고 다 수급자가 예. 되는 게 또 아니니까. 맞아요. 예. 근데 하여튼 요지는 대략 한 요 정도 크게 부담되진 않는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네, 네.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봐라가 예. 네. 네, 우리의 요지인 것 같아요. 석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 체험홈? 네. 자립생활 체험홈. 예. 네. 그게 맞아. 지방은 체험홈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수도권이라든지 서울권은 네. 체험이 이제는 없어요. 없어졌고요. 체험이 없고 네. 자립생활 주택. 자립생활 주택이라는 네. 용어로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네. 아, 네. 자립생활 주택.
맞아요. 자립생활 주택들 사업이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점점 네.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22년 자료라는 점만 네. 확인해 오시고 제가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요거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네. 우리 석승현 선생님 읽어보실까요? 아니 잘 안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대요. 공공임대주택. 네, 아까 지금 두 분 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소위 우리가 LH라고 부르는 게 아마 그렇게 그냥 범용으로 네. 부르기도 하죠. LH 뭐 이렇게. 예, 약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모르겠어요. 뭐, 알려주세요. 그거. 네. LH 약자는 L은 랜드, 랜드, H는 하우징으로 합니다. 하우징, 랜드 하우징이라고 네. 하니까 랜드는 토지, 토지, 하우징은 주택. 토지 주택. 근데 과거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였잖아요. 아, 그랬죠. 예, 그래 지금 하나가 되고 SH, 네. LH라고 하는 거고요. 아, 아이들이 볼 땐 네로 보더라고요. 그걸 또. 아, 내로라고. 아, 그러네요. 네, 네, 아, 네. 하여튼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네, 랜드 하우징. 예, 네, 어쨌든 LH. 서울 같은 경우는 음. 서울에서 약자도 SH라고 하죠. 네, 그 서울 하우징. 하우징. 예,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 및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거, 아파트 단지, 네. 그다음 매입도 있었네요. 매입.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들이는 거. 그다음에 임차도 하네요. 거기서 임차해서 우리가 전대라는 거죠. 전대. 전대. 예. 네. 그래서 임차하여 국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공통 신청 자격은 모집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그다음에 무주택 예. 구성원이어야 되고 예.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세대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래에 세 가지가 있다. 이거는 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인이면서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 재산, 자동차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자동차가 뭐 2억 3억짜리면 안 된다 그 얘기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안 된다 그 예. 얘기 부동산 같죠. 포함해서 2억 3천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2억 3천이 예. 넘어가면 안 돼요. 부동산 포함해서. 예. 네. 자, 그다음에 신청 전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전에 유의사항이라고 있네요.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 청약인가? 청약이라는 건 뭔가요? 청약.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주택을 거. 신청. 예. 아, 지원. 내가 이제 좀 청약 주택이- 신청이라고 하죠. 청약 신청이라고 예, 하는군요. 네, 집을 좀 내가 임대하고 싶어요. 또는 구매하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 예. 근데 거기 신청도 다 무슨 순위가 있다.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신청을 그 하게 자기가 되면 몇 순위 그 뭐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 몇 순인지 예, 확인하는 뭐 거. 기초생활 수급자거나 1순위거나 장애인이면 1순위거나 2순위거나 네. 신혼부부도 신혼 결혼한 기간에 따라 1순위, 2순위가 나뉘거든요. 아, 그럼 내가 이제 1순인지 2순인지 그 등수를 알아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거 어디서 알아볼 수 있어요? 어디다- 공고해 보면 다 뜨게 되죠. 예. 공고에 예, 떠 있어요? 뭐 이 주택이 전세대 매입인데 공고가 나오면은 거기 자격 기준이 나와요. 자격 기준이. 예. 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막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그거는 직접 어, 제가 LH 콜센터 전화 한 20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직통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 전화번호 오픈 예. 됩니까? 오픈은 상관없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어쨌든 그러면 LH라는 곳에다가 직접 전화 상담을 하면 내가 예. 몇 순인지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제가 네. 그거는 이제 제 조건을 물어보면은 음. 대답해주면 몇 순이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네. 그리고 자. LH는 뭐 전세임대 콜센터가 따로 있고 매입임대 콜센터 따로 있는데 너무 많이 빨라요. 예, 콜센터. 전세임대 콜센터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매입임대 매입임대 있는데 콜센터. 공공임대 콜센터가 따로 있는데 세 가지가 따로 예, 있네요. 있는데 그럼. 그 총괄 전체 상담하는 그 부서가 따로 마이홈 센터라고 있어요. 마이홈. 마이홈 센터. 마이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 네. 저는 제 직통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네. 그것도. 네. 연결이 좀 빠르니까. 네. 대전 충남 같은 경우 042 470에 음. 0813에서 0814예요. 예, 전화하시면 네. 한 5분 내에 연결이 네. 되니까 다시 한번. 네. 042 470에 네. 0813, 0814 두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470에 예. 0813.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 확인한 전화번호입니다. 아, 준비성. 네. 거기다 전화하시면 일단은 지금 아까 예, 본 것처럼? 큰 덩어리라 가지고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확인을 해주니까 그래갖고 예. 오케이. 그럼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네. 1600에 맞아요. 예. 천사 아닌가요? 맞아 1600 천사예요. 110 천사로 하시면 된다. 예. 협회에서 네. 제가 직접 찾아갖고 직통번호 찾아가 제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각 곳에 있을 테니까 1609의 천사로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아까 말씀하신 세 예, 가지의 지역 번호로 지역 번호로 연결.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전화번호를 오픈해 주신 걸로 바로 전화하셔도 된다. 이게 야, 대단한 분이에요. 되게 짜증내던데. 거기 전화하면요. 저희는 고객입니다. 고객한테 네. 짜증내면 안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여기 우리 석승현 선생님한테 전화 통화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장난 전화 엄청 오거나 네. 그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 제 번호 알려 오픈할까요? 네. 그거 나중에 제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임대주택 신청 전에 청약이 가능한지 보고 내가 몇 순인지 봐야 그렇죠. 된다. 자격 기준을 봐야 되는 거죠. 자격 기준 봐야 된다. 다음에 신청 창구가 어디인가가 있네요. 그럼 어디 가서 신청하느냐 이제 그거 같아요. 그건 동주민센터에서 하거나 공사를 방문한다는데 이 공사는 LH 공사. 맞아요. 예. 네, LH 공사를 방문하거나 직접 아니면 인터넷 청약도 있네요. 예. 네,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LH 청약센터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거기 가면 임대주택하고 공공임대 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거기 가서 들어가서 이제 지원하시는 거예요. 공인증서 준비하셔갖고 네. 이제 들어가 지원하시는 거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또 알아봐야 되는 건 3번인데요. 월 임대료, 대출금, 공과금, 관리비 부담이 가능한가? 네, 요걸 이제 자기가 규모 있게 좀 계획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또 되게 많이 나가는가 보다. 임대료, 대출금, 공과금, 관리비 막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 보니까 네. 관리비 포함 5만 원. 제가 들나가잖아요. 네, 제가 관리비가 35,000원인데 임대료가 22,0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것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무엇보다 좋은 건 장애인은 음. 가스비나 전기세가 할인이 크니까 그렇죠, 할인하죠. 전기세 매달 좀 빵원이 나오거든요. 저기서 빵원 나와요. 예,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사람이 안 사네. 핸드폰 충전을 저희 집에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전기세가 빵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할인이 할인되니까 장애 그게- 복지 할인이 많이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제가 되니까. 쓴 거보다 할인이 더 크니까 네. 예, 빵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할인이 돼도 네. 기본료 9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주거 자립할 만하다. 할만하다. 예. 네, 여러분들, 네,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오피스텔형이에요. 오피스텔형. 비싼 데를 들어가셨네요. 여기는 이제 빌라형, 전 다가구 원룸에 살고 있어요. 다가구 원룸형이고. 네. 저는 오피스텔형이야 네. 관리비가 약간 비싸요. 좀 비싸요. 예. 그래서 겨울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8만 원에서 9만 원. 많이 나오네요. 여기 예. 비해서 훨씬 많이 나와. 전기세 포함이고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꽤 부담이 되겠다. 오피스텔 주상복합 같은 거 모든 전기세를 나눠서 같이 부담해야 되기 예, 때문에 거기는 공동 전기고 공동 전기라 하니까 많이 내겠죠. 관리 아저씨 그 경비도 근데 그렇죠. 예,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가 있어갖고 에너지 바우처. 예. 네, 뭐 동절기, 하절기, 뭐 동절기는 가스요금이고 그 2달인가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아니 2달. 정확히 얘기하자면 네. 10월 15일부터 10월 15일부터 4월 2년 다음 년 네, 다음 년 다음 년도 4월 4월 달. 15일까지 꽤 되네요. 그러면. 예. 그게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되고 네. 하절기는 네. 6월 30일부터 아니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예 9월 30일까지 2달 정도 예. 에어컨 틀어야 되니까요. 예. 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제가 뭐 2년 동안 살아보니까 음. 뭐 동절기 가스요금은 거의 빵원 정도 나오고 개인 혼자 예. 살았을 때는 예. 바우처를 이용하면 거의 안 나오는 정도 수준이다. 하절기도 뭐 전기요금도 별로 뭐 그냥 기본 요금 정도?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또 생각보다 크게 겁먹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것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하나 더 알아볼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 임대료, 대출금, 공과금 이런 것도 다 부담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획해야 되지만 그 어느 장소, 어느 집 형태, 네. 네, 그것도 좀 자기가 네. 그 여기는 지금 다가구 네. 있고 여기다 아까 네. 오피스형 뭐 이런 것들도 자기 취향이 또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좀 알아봐야 문제는 자기가 이게 공고 떠갖고 그 어디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지 직접 가서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음. 오피스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음. 그러니까 공고가 뜨면은 게시게 집이 주택 공고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내가 가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 회사로 공사로 와서 이제 딱지 붙인다고 하죠. 이곳에 내가 살겠다 딱지를 붙이면 근데 그게 또 수급자분들이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뒷사람들이 해당 이제 자기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집을 먼저 보고 내가 지원하는 게 매입 임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을 볼 땐 내가 이제 공고를 보고 예. 어느 동에 있는 A 오피스텔 그렇죠, 예. 나온다 이제 그럼 예. 나 혼자 그냥 찾아가기가 조금 두렵거나 좀 같이 낯설 수 있잖아요. 같이 가도 돼요. 다 같이 문 열려 있으니까 열려 다 있어요? 오픈돼 있어. 아. 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찾아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네. 처음에 신청할 때는 네. 안 가고 신청했어요. 거기 안 가보시고 네. 잘 몰랐으니까. 네, 잘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잘 몰랐을 때는. 이게 아예 처음에 이게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예, 되게 잘 안 가시더라고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네. 주택을 뭐 이렇게 하신다 하면 네. 공고를 봐갖고 네. 직접 가서 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뭐 귀찮거나 아니면 좀 두렵거나 네. 뭐 낯설거나 하더라도 꼭 한번 직접 살 곳을 꼭 가셔야 된다. 근데 제가 그냥 상상해 보기로는 이제 집을 얻으려고 할 때 아마 공고를 보기보다는 동네 부동산을 한번 찾아볼 것도 같은데 네. 그러면 부동산 아저씨들은 이런 걸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모르시죠. 거기는 오히려? 월세만 추천해주고 오히려 이런 제도 같은 걸 잘 모르실 예, 수도 예. 있겠네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도 알림 서비스 이 내용이 네. 있네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매년 2월에서 3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연초에 네. 체크해봐야 된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 LH 160 1004번 전화하셔고 알림 서비스를 알림 신청하면은 문자로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좋네요. 예. 저도 맨날 까먹거든요. 뭐 하다 예, 보면. 알죠. 그러니까 알림 서비스를 예, 해놓는 게 예. 있구나. 네. 제가 관심 있어하는 정보를 네. 알림 서비스를 해놓으면 네. 예, 문자가 와요. 전문위원님도 네. 그렇게 하셨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얘도 내가 연구인대에 관심이 있다. 연구인대 신청하면 문자 서비스가 와요. 예. 오케이. 네. 그거 꼭 하셔야겠네요. 예. LH는 1600에 1004, 예. SH공사는 1609에 3456. 예. 여기 써 있네요. 3456. 예. 번호 좋다. 네. 그러니까 그 알림 서비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LH에서 뭐 하는 임대 주택에 대해서 네, 네. 선택을 해갖고 네. 그거에 대해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당장 내가 분가할 계획이 없더라도 네, 네, 일단은 알림 알림은 서비스는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보면서 준비를 하는 계획을 하는 게 제일 나죠. 오케이. 예. 네. 다음에 기타 주거 관련한 상담 및 지원은 주거 안심 종합센터 뭐 이런 식으로 각 시도별로 예. 네, 주거 대전, 안심. 지사가 지역 대전도 있어요. 거점이 다 있고 네. 지사가 다 있는 거죠. 대전도 있고 네. 주거 안심 종합센터라는 게 있답니다. 전세 임대 포털 이런 게 있네요. 사이트가 또 예. 여기 또 아까 내가 말씀하셨던 게 나오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또 있대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가 있다. 뭐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좀 나오니까 근데 이건 다 얘기해서 다시 1600 1004에 전화하면 아마 다 알려줄 것 같은데.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대충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싹 훑어봤고요. 두 분 어떤 동기로 독립주택을 나오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봤고, 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란 뭔지, 뭐 신청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 2순위 등등 정부 지원되는 건 무조건 무주택이셔야 되는 거예요. 무주택에 네,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가구원은 누구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구원. 예, 그렇죠. 아, 혼자 살 때는 이제 혼자는 저 당연히 혼자니까 지금 네, 근데 무주택이고, 이제 제 가족도 네, 살았을 가족이 때는 같이 있어요. 부모님 주택이 있거나 그건 무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 그런 점들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매입형 LH, 임차형 LH, 건설형 LH 뭔가 복잡한 낯선 단어들이 있는데요. 요걸 한번 쫙 한번 또 자료 보고 한번 훑으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서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임대료가 얼마인지 관리비는 얼마인지까지 한번 대입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는 각각 여기 계신 분들 두 분이 독립생활을 지금 이제 집을 얻어서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나오시게 되셨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독립을 하셨고 방법들은 또 어떻게 했고 자세하게는 월세가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고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네. 요지는 뭐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도전해 보셔라. 해볼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들이 뭔가에 대한 내용들 했습니다. 2부에서는 이어서 이제 그러면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건설형 방식, 그다음에 매입형 방식, 임차형 방식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같이 훑어보면서 여러분들 거기서 또 설명할 게 있으면 같이 설명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많이 뭐 흔히 알고 있는 건설형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건설형이라고 하는 것은 LH 공사에서 직접 건물이나 아파트를 져서 네.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인가 봐요. 종류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전세권, 청년주택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최근 몇 년에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영구임대주택, 국민주택 뭐 요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국민임대, 영구임대 네, 또 빠진 게 또 있네. 또 있어요. 뭐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생 전세임대가 있어요. 취준생 전세임대. 그게 역세권 전세 청년주택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쉐어하우스도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희망 하우징이라 아마 그런 건가. 쉐어하우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좀 보면 영구임대는 뭐 말 그대로 최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임대 기간이 2년에서 최대 50년까지네요. 그렇죠. 그것도 소득이 불어나면 그것도 자격이 제한이 되겠죠. 아, 소득이 불어나면 자격이 제한이 된다. 근데 말 그대로 영구임대라 50년을 예. 보장한다는 게 그래서 평균 보증금이 215만 원 수급자 그다음에 저기 일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수급자가 장애인 아닌 포함이겠죠. 분, 예. 장애인 포함 예.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813만 원. 예. 평균 보증금이 20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구나. 그리고 평균 임대료는 5만 원에서 9만 원 되네요. 5만 원, 예. 수급자가 5만 원, 일반이 9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공급 규모가 23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그래서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 7. 제가 네. 쉽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 평방미터로 계산하잖아요. 네, 그 뒤에를 곱하기 3하면 된대요. 아, 맨 뒤에 있는 숫자에다가 네. 23제곱미터면 곱하기 3 하면 9네요. 네. 9평 정도. 네. 그 다음에 49제곱미터면 곱하기 9 하면 18. 네. 18평 정도 네. 된다. 용도에 따라서 투룸이 필요한지 원룸이 필요한지 아마 정해서 그렇죠.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다 투룸 하고 싶지 뭐.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는 네. 저기 그 가구원 수만 그렇죠. 가구원 수에 따라서 네. 2인 가구 이상부터는 그게 공급 대상은 생계, 의료비어 수급자 또는 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고령자 등 뭐 취약계층들한테 영구임대 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은 1순위, 2순위가 있고요. 그래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 유공자, 2순위는 50% 이하 장애인 뭐 이 정도 어떤 그
뭐 기준 같은 게 좀 있네요. 예, 소득 전년도 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잡혀 있거든요. 아. 50%하고 네. 70% 전세임들 70% 이하가 대상인 거죠. 그 290에서 30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네. 그러면 신청할 자격이 된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네. 그 소득금액 증명을 그 국세청에 뜨는 금액에 네. 이 기준 금액에 100원이라도 오버가 되면 탈락이에요. 네. 같은 300만 원 이하 월급이어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최저임금이어야 되겠네요. 최저임금. 예. 자 그렇게 되고 재산 기준은 2억 4,200만 원이라고. 꽤 생각보다. 모든 부동산 좋은데요? 이거 자동차 같은 경우 2대가 있고 3대가 있어도 한 대 기준으로 해갖고 3,300만 원 정도. 저 때는 2,500만 원 넘으면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3,000만 원 좀 넘더라고 보니까. 네, 3,557만 예, 원이라고 예. 되어 있네요. 차량 가격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대 합산 금액이 아니라 네. 한 대 가격을 보는 거니까 넘을 리가 없겠죠. 네. 새 차 아니면은 네.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럼 안 넘을 거니까. 뭐 대형 세단 아니면은 뭐 안 넘어가겠네요. 자기격리 타입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근데 부모 재산까지도 볼 거 아니에요. 아직 지금 독립 안 한. 그 지금 같은 가구원수 경우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네. 등본상 가구원수 다 같이 소득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할아버지한테 받은 땅 같은 게 어디 묵어 있는 굉장히 뭐 있는 한 1억 정도 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신청을 그래서 해라. 같이 살지 않는 한은 네네. 노출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하시면 예.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국민임대가 또 있어요. 영구임대 말고. 아 저도 이거는 좀 이제 좀 어렵게 시작하는데 국민임대는 저소득 서민 주거 안정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거는 2년부터 최대 30년까지네요. 아까 전에 예. 영구는 50년이었고. 자 그럼 보증료는 평균 보증금이 4,400만 원, 평균 임대료는 29만 원. 아 굉장히 확 높아진다. 그쪽부터는 집이 네. 제대로 가서 도안도 역세권 아파트 좋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국민임대부터는. 그렇죠. 예. 전용 면적 90제곱미터 이하니까 그 20 거의 30평이 넘는 거죠. 거의 30평. 예. 자, 그 다음에 공급 대상은 일반 공급. 그러니까 이건 장애인 뭐 이런 걸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공급이에요. 그렇게가 있다. 근데 이거 해도 장애인 모집을 따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임대도. 그럴 거예요. 네. 장애인 공급원수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따로 모집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꼭 무슨 영구 임대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그렇죠. 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니까. 네. 이런 게 저도 연구임대를 신청해갖고 음. 한 5년인가 기다리고 신청해놓고 5년 동안 이때 합격했다 연락이 왔고 저도 안 들어갔어요. 왜요? 저도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네. 그 연구임대 아파트를 많이 접해갔는데 네. 주거 환경, 환경 때문에 아, 가기가 좀 싫었어요. 동네 분위기 예, 뭐 이런 예. 거. 그거 너무 아. 디테일하게 얘기 못 하겠어요. 저도. 네. 잘못하다가 이제 두드러 맞을까봐. 영구임대에 대한 좀 편견들이 있죠. 꼬리표, 낙인 같은 게. 그러니까 임대라는 게 그냥 내 거라고 내 거라면 저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취지하고 또 많이 달라진다. 예. 자,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기다리면서 신청은 해놨지만 막상 되고 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가 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예. 저도 상담 나가거나 이러면 예. 엘리베이터 뭐 거기서부터 약간 좀 무섭기 시작해. 뭔가 부서져 있고 낡았고 막 덜컹덜컹하고 못 보던 벌레도 가끔 이렇게 나오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누가 보면 또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현실이 내가 사는 집은 배불러야 돼요. 네. 그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져봐야 된다 진짜. 예. 맞아요. 약간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요. 다시 건설형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영구임대, 국민임대 다음에 행복주택이라고 있네요. 행복주택. 저도 어디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80% 이상이 젊은 층 우선 공급하는 거고 다양한 계층 주거 안정이네요. 벌써 여기서부터 약간 내용이 달라지네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가게끔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 2년이고 최대 6년, 대학생 청년 근로자는 6년까지, 신혼부부 한부모는 6년에서 10년까지, 고령자하고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20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60에서 80%니까 이건 주변 시세를 따져서 그렇죠. 임대료가 변동되는가 봐요. 보증금 평균은 6,900만 원 확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임대료 평균은 28만 원 정도. 전용 면적은 비슷하네요. 아까 국민 임대랑 59제곱미터 이하. 근데 이제 주 공급 대상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이런 분들, 주거급여 수령자 이런 정도가 되고, 그래서 뭐 재산 기준 같은 것들도 또 따로따로 보는데 대학생은 8,600만 원, 자동차가 없어야 되고. 예. 아, 대학생들도 자동차 있는 사람 많은데 어쨌든 그러네요. 이게. 그다음에 청년은 2억 8천이고, 그리고 고령자, 신혼자는 3억 2천. 청년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학생 전세인데 뭐 구한다. 부모가 그 지역에 살면 안 돼요. 아,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네. 완전히 지역이 좀 예, 떨어져. 내가 서울대를 간다. 네. 부모가 서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대전에 아, 그대로 있고 어. 내가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시도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거주가 틀려야 되는 거죠. 완전 틀려야 된다. 분양형 주택이 빠졌네요. 어떤 주택? 분양 아파트, 분양형 아파트. 분양형 아파트. 제가 네. 몇 년 동안 임대를 하고 제가 분양해서 아, 네, 예, 그런 거 있죠. 예.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아니 뭐 10년 산다고 하면 그 아파트 살 정도의 돈 임대료 내가 내는 것 같아. 5년은 임대로 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우선순위로 사고. 내가 사는 거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임대가 사람들이 집 하나 살려고 평생을 뼈 빠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집 하나 우리나라 살려고 주택 하는데 문제 어마어마하지. 그게 네. 좀 그런 앞으로 외국 호주나 이쪽은 그냥 다 임대 문화거든요. 그냥 예, 주말을 위해서 한 일주일 일하는 그런 그 임대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임대를 잘 활용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5만 원에 계시니까 지금. 아, 저는 임대료 만족합니다. 2만 원. 어디가 늘 자랑합니다. 네네. 충전은 우리 집에서 하라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장기 전세가 있네요. 예. 전세는 우리나라의 아주 그 특이한 문화이긴 한데, 장기 전세. 네. 네, 장기 전세. 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세를 받았잖아요. 네. 제가 세입자도 구해요. 근데 아. 전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전세 우리가. 준 걸 또 전세. 예, 또 세를 줘갖고 널 돈을 받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NH에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걸리면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네. 근데 하는 사람도 하긴 하더라고요. 아, 안 맞네. 하지만 예. 전 불법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네요. 전대는 어디가 다 불법인 거예요. 네. 주택법상. 네. 자, 다음에 장기 전세는 대략 그렇게 했고 2년에서 20년까지네요. 장기 전세가 여기도. 20년까지면 엄청 진짜 장기 전세네요. 네, 그리고 평균 근데 아까 보증금 20년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 2년 계약, 전세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네. 최초 2년 계약하고 네. 만기가 되면 재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재계약을 9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장기 전세. 그래도 2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거의 영구임대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전세임대를 상담을 했기 때문에 네. 전세임 단점은 네. LH가 다가구 주택을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갖고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세입자 들어가면은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평균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까지. 주변 시세에 거의 다 따라오네요. 이거는. 그렇죠. 주변 시세 80%까지. 이런 정보를 지원해주고 뭘 해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장기 전세는 그리고 전용 면적이 135제곱미터로 확 늘어요. 이제. 135제곱미터. 네, 40평이 넘는데요. 40평이 넘네요. 이렇게 되고 아주 큰 아파트들. 신혼부부도 나오네요. 네. 신혼부부들도 신혼부부 그 들어갈 수 1순위가 기준이 있어요. 1년에서 결혼하는 3년 안에는 1순위, 있고. 5년이 지나 2순위로 넘어가는 거죠. 아. 5년에서 7년 이렇게 넘어가면 2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3순위까지 있어요, 이게. 순위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신혼부부 3년 안쪽이다. 예, 그럼 이게 1순위인 거죠. 1순위고. 예, 예. 근데 이제 5년, 이제 3년이 넘어갔으면 2순위인데 아기를 낳으면 이제 다 가구수가 늘기 때문에 조건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혼자 이제 1인 가구 때는 네. 60제곱미터 이하 도시 근로자 평균 그 지원 주택이에요. 가능 주택. 음. 6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60제곱미터 18평이잖아요. 네. 근데 2인 가구부터는 80제곱미터 이상, 24평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는 60제곱미터 이하, 2 이상부터 8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지어 들어가. 다 가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데 3인 가구, 5인 가구 이상일 때는 평수 제한이 없어요. 커져요. 그러니까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더 큰 집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대전거 같은 경우 매입임대는 먼 돈밖에 안 나와요. 초동 이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3룸 딱 한 번 봤어요. 역세권 청년주택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건설형은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민간이 건설한 다음에 서울시가 매입하는 것이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우선으로 주는 건가 봐요. 그렇죠. 거기가 그냥 대상인가 봐요. 기본 2년에서 최소 6년까지 한 자녀 이상이 되면 10년까지 하게 되고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30%,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 85에서 95%. 정책이 한 자녀 두 자녀 나면 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집을 하나씩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요즘 아이를 안 낳아갖고 네, 진짜 큰 문제예요. 뭐 살 수 있게 해야 돼. 집을 하나 주면은 지금 출산율이 0.7로 떨어진 지는 오래됐고 더 떨어지겠죠. 4, 4분기인가 작년 23년도 말 분기에서는 0.64까지 떨어졌어요. 0.6대요 이제. 소멸국가가 됐다고 하니까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120% 이하 대학생들은 아까 뭐 8,600만 원 이런 등등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고 장애인이나 유자녀가 있거나 생업용 자동차는 빼준다 뭐 이런 게 있고 SH공사에서 하는 거구만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건설형 첫 번째 단락 한번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입형 있고 세 번째는 임차형 있는데 매입형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형 보면 자 또 말이 어려운 게 세 가지 나와요. 재개발 임대, 그 다음에 기존 주택 매입 임대, 그다음 마지막으로 희망하우징 공공기숙사 이렇게 있네요. 자, 재개발 임대는 재개발 철거 세입자 우선 공급한 후에 남는 공가를 공급한다. 2년부터 최대 50년까지. 재개발 철거 세입자들 이제 우선 공급하는 그런 제도네요. 지금 이제 모근주택 같은 거겠죠. 어떤 모근주택. 모근주택이라고 저기 내동에 그때 엑스포 때 그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살던 주민들은 다 모르는 게 모근주택이거든요. 내동에 그 주택을 줘갖고 거기 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이동했었어요 그때. 기존 원주민들을 그렇죠. 공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제 엑스포 공사하기 위해서 내동에 모근주택을 단지를 만들어 다 옮겼던 거지. 정책적으로 이주시키는 그렇죠. 대상이 되는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사실상 이거 재개발 임대는 많이 있지는 않겠네요. 우리가 이용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없죠.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은데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게 매입 임대 같아요. 그럼 이게 오피스형이라도 그러니까 주택이란 말이 써 있어도 사실은 아파트 모양 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매입 임대 많이 나와요. 오피스텔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가구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다가구도 있고. 그러니까 LH에서 다가구로 매입을 하거나 새로 줘서 임대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LH 주택 갖고 있는 거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게 매입 임대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대상이 기존 주택 다가구 원룸 매입 후에 수급자 등에게 임대하는 거고 2년부터 최대 20년까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기는 전세임대가 좋은 거는 자격이 되면은 계속 재계약이 되는 거죠. 전세임대는 주인이 나가라 하면 그게 안 될 수가 있지. 계약 안 하겠다 하면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입임대는 자격이 되면은 소득금 자격이 계속 재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그런 부분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40%니까 엄청 저렴하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고령자, 취업부부, 주거 지원, 시급 가주 뭐 등등 해갖고 아무튼 이것도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는 거고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이렇게 돼 있네요. 70% 이하인 사람들 중위소득.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또 100% 소득 50%이거나 장애인 100% 이하이거나 신혼부부는 170% 이하이거나 이렇게 돼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제한점은 2억 4천만 원, 2억 4,200만 원까지는 괜찮고. 그 정도 안 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에 200만 원 많으시죠. 거짓말이 많이 늘으셨네요. 220만 원. 저는 넘어요. 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차량가액은 3,500만 원. 차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차가 없으시죠. 차가 저는 큰 차를 타고 다니죠. 큰 차를 타고 다니죠. 맞죠. 저 지하철 타고 다니고 차 1년 유지비나 저 1년 동안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더 쌉니다. 택시. 장애인 콜택시가 또 있으니 잘만 활용하면 교통비에도 많은 지원이 되더라고요. 오늘 콜택시 타고 오셨나요? 아니 일반 택시 탔어요. 콜택시 타셨죠? 네. 왜 일반 택시 타셨습니까? 늦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때가 마음이 기존 주택 매입임대 이게 가장 많이 흔하게 볼 수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까 그렇죠. 영구임대 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연구임대 이런 거는 뭐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나 이런 거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연구임대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직접 가서 접수하면 되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상담받고 하는 게. 이거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인증서 로그인 해갖고 제가 홈페이지 가면 저도 잘 몰라요. 그래갖고 들어가 찾아 그 경로로 찾아가 들어가서 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공공기숙사형인데 희망하우징이라는 이름으로 SH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 재학 대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 우리 수도권이니까 네, 서울 수도권에 많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대상이라 아무래도 근데 대학생 대학생상이- 전세 대학생 매입임대 같은 거. 네. 장애 대학생이 아닌 분들은 아마 대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형이 있네요, 또. 자, 아까 매입형 중에서 기존 주택 매입 임대가 있었어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LH에서 임대해 주는 게 있었고, 임차형은 LH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해서 다시 또 임대를 주나 봐요.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임차형. 네, 여기 근데 SH네, 여기 SH. SH에 사고 있는 거네요. 저는 LH밖에. 네, 서울에 사고 있는 지금 네,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한대요. SH가 기존 주택을 오리지널은 LH고요. 네. 예, 따라하는 애들이고. 네. 이제. 오케이. 네. 네. 이상한 부심이 있으시네. 그래서 근무했었다고. 네, 그래서 SH가 기존 주택을 임차한 후에 대상에게 전대하는 거다. 2년부터 20년까지 이것도 가능하네요. 기존 전세임대나 전세임대 기준으로 얘기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서류가 날라와요. 재계약을 하라고 네. 심사를 받게 되는데 제가 소득이 늘어났다. 네.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재계약이 안 되고 그러거든요. 네. 안 되면은 안 돼 떨어진다기보다 네. 재계약 안 된 통보가 받으면은 할증료를 내게 돼 있어요. 할증료 내가 이렇게 연장할 수 있거든요. 아, 예. 떨어지지는 않지만 할증. 예, 임대료 할증료 뭐 얼마 안 돼요. 조금 1% 정도 되면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처음에 저 되게 걱정, 할증료나 되게 얼마 많이 나올 거 걱정했는데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뭔가 복잡한 듯 하면서 비슷한 듯 하면서 하는 것들, 예, 세 가지 큰 분류로 우리가 임대주택들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도시구리 월평균 전년도 네, 월평균 소득이거든요. 네, 월평균 소득. 1인 가구 되면 70 전세인데 70%잖아. 네, 224만 8천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요 소득 기준들. 잡히는 게 이거, 가구 없이 이거 나오니까 2022년 네, 22년 기준이니까 24년이라 생각하시고 23년 아니면 24년 예, 지금은 기준으로. 290만 원, 300만 원이더라고 1인 네, 가구가 네. 70%가. 네,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도 뭐 가서 전화 문의를 하시면 대본에 금방 나오니까.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 외에 민간 저소득 대상 주거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도 있고 대안적 십자에서 하는 희망풍차도 있고 희망온돌 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도 있고 신안에서 하는 희망사회도 있고. 이게 보니까 어. 자산관리공사나 캠코나 이런 데도 주택 지원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원이. 보면은. 네. 그런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료 한번 보시고 이런 데도 한번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까지 쫙 있네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네, 더 궁금-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네. 그거는 뭐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도 해당되고, 그럼요. 네, 그다음에 집에서 함께 사셨던 장애인분들이 독립하시려고 할 때도 네, 해당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논의의 중심을 조금 바꿔서 될 수 있으면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또 팁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던 시설에 나오신 분들은 나오시려고 지금 이제 저희 계획하시는 뭐 전세인데 본인 부담이 5%라고 했잖아요.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은 저 어린 분들 여친구가 많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기본적으로 50만 원만 부담하면 돼요. 6천만 원짜리만 50만 원 부담하면 나머지 5,950만 원이잖아요. 네. 그걸 LH 지원해 주는 거죠. 어, 그러니까 6천만 원이면 제가 일반인이 하면 300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네. 시설에 나오시면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24년부터 탈시설 지금 로드맵 발표돼서 네.
2040년까지 탈시설 로드맵을 완성해서 전체 장애인 생활실을 사시는 장애인분들은 전부 다 지역사회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정책은 발표가 됐고 거기에 따른 내용들 보면 탈시설 장애인 수 및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있네요. 네, 자립정착금 지금 자료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으로 1,500만 원이 나오나 봐요. 네. 부산이 1,000만 원, 이거 시도별로 또 조금씩 다르네요. 네. 광주 1,000만 원, 대전 800만 원, 경기도 1,500만 원, 충청남도가 1,000만 원, 대개는 다 1,000만 원이네요. 대개는. 네. 제일 낮은 게 세종시하고 충북도 아마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아마 그런 것 같고 네. 이렇게들 자립할 때 자립도가 낮아서 보다는 아 네네 없어서 탈시설 자립하는 장애인이 없어서 아 이런 도시는요. 제가 세종시에서 잠깐 근무했을 때 네 그러셨죠. 네. 세종시에 있는 거주자들이 대부분 변두에 조치원 지역에 위치해 있어하고 신도시하고 아예 접근이 어려워요. 단지에 단지에서 탈시설이 쉽게 이어질 수 없어요. 자, 이게 또 그 지방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뭐 국가에서 장려를 하지만 네, 어디까지나 지방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지방 지원은 많이 잡아버리면 나중에 없으면 이게 불용액이 돼버리니까 쉽게 크게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네. 1,500, 1,000만 원 정도였어요. 네. 였는데 다음 년도에 그냥 빵원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만큼 탈시설한 장애인이 없으니까 그 시의회에서 네. 삭감을 시킨 거죠. 제가 그 연구 논문 봤을 때도 네. 시설 장애인들에게 의향을 물어보면 탈시설 하고 싶으냐 그건 좀 유의미하게 50% 이상 나왔는데 실제로 그러면 하겠느냐 그러면 확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자립생활을 또는 독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 인프라가 집을 얻는 게 두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약간 주택복지사, 주거복지사, 주거복지사. 네, 뭐 예. 이런 제도들이나 자립주택 같은 것,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주택 같은 것들도 더 만들어져야 된다.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더니요. 네, 제주 서귀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네. 거기 장애인 자립하기 위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복지관에 네. 방을 두고 거기서 입주자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한 뭐 3개월, 6개월, 1년씩 살게끔 해주는 모든 거 혼자 다 하면서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거 필요하죠. 여행 다니면서 서귀포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가고 싶은데 네. 소득이 많아서 안 돼. 지금 생활시설에서 뭐 한 20년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있던 분들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직업을 찾는 것보다는 네. 그걸 우선하지 말고 네. 일단은 거주 시설을 먼저 찾는 게 자립하는데 조금 더 좋은 루트일 수도 있겠다. 네. 네. 저는 반대라고 했죠. 네, 여기는 반대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그분들 직업을 찾다 보면 직장에 기숙사가 있는 직장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쪽 찾다 보면 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자립 생활도 체험하면 그러니까- 직장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네, 이거는 일석이조일 수도 있겠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너무 그렇죠, 달라진 예.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네. 되게 시설에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많고 더 심한 장애인 뭐 뇌병면 장애까지 있다 보니까 대병 그러면
있다 보니까 네. 내변면 중에서도 더 심한 내변면 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목에 구멍 뚫었어. 이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업을 당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네. 이게 졸업자가 필요한 거예요. 직업 구하기가 사실 진짜 어렵지. 네. 근데 여기 저 옆에서 큰 저도 그래서 사회적 기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네. 훌륭하십니다. 예, 저도 장애인 고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힘- 구하셔야죠. 더 임금도 높여주시고. 어렵습니다. 진짜 도와주십시오.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네. 그런 장애는 만약에 자립생활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네. 이게 자립생활 주택에서 네. 실제로 자립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뭐 직업 말 그대로 직업이 체험? 좀 하고 싶다는 직업생활 훈련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희망사항 희망에 따라 맞춤형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자립생활 주택에서 코디네이터가 그걸 다 계획을 짜갖고 한 사람마다 네. 맞춤 형식으로 네. 개인별 지원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자립생활 주택에서 그 직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무래도 향후 거기도 뭐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아, 계약 기간이요. 예,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자기가 스스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독립적으로 주택을 얻어서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저축하는 방식이라든지, 저축하는 방식. 예. 그리고 일상생활 뭐 소비하는 방식, 예, 아무래도 거주 시설에 있으면 다 이렇게 생활 지도사 분께서 대신 구입해 주시거나 네. 아니면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생필품 같은 걸 맞아요. 구입하기 때문에, 네. 뭐 심지어 옷도 다 네. 일괄적으로 사서 주시고 하니까.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화되죠 자꾸. 그것을 자립생활 주택에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게끔, 또한 공과금 관리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약 만료에 이런 아까 저희가 알아봤던 뭐 뇌근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행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영구임대 주택을 이렇게 선택해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네. 필요하죠 진짜. 혼자 산다는 게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진짜. 공과금 처리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물건을 사오기도 해야 되고. 네, 너무 다양하죠 진짜. 이거 저는 자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과거에는 저 서울의 수유동에 있는 국립재활원이라고 있었어요. 국립재활이 있었죠. 국립재활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쉼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네. 장애인들은 혼자 자립할 수 있게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혼자 모든 걸 다 이제 빨래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동기들이 한 30명 40명 모여갖고 모든 걸 다 혼자 다 하는 그런 미리 체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체험하면서 혼자 살 수 있겠다. 저는 그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쉼터 자체가 없어졌대 예산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래 한번 만들어야겠네요. 일종의 동료 지원도 되고 뭐 네. 나 혼자 하는 것 말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이 있으면 그렇죠. 뭐든지 하면 다 나한테 예. 다시 숙제가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안에 좋았다면은 운전 이런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직접 운전하고 자유 면허증 딸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네, 한번 제가 2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저 타이머를 다 돌려놓으시죠. 네. 저는 힘없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많은 얘기 했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좀 우리가 그 다음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도 좀 생겼어요. 저 2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다음에 2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그 자립 생활에 대한 아까 그 중간 단계 체험 범위나 체험 예. 프로그램 뭐 금방은 아까 뭐라고 했죠? 국립자원에서 있던 거 쉼터라는 데가 쉼터라는 있었어요. 예. 프로그램. 여기 장애인들이 딥스에서 6개월 동안 혼자 거주하면서 모든 걸 다 혼자 처리하는 거예요. 은행도 혼자 가서 해야 되고 다 이런 그런 거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 프로그램도 좀 소개 좀 하고 네. 예, 대략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예, 자립을 위한 중간 단계 훈련이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거주 시설이나 뭐 우리가 뭐 소규모 대부분은- 시설이나 조금 더 붙여서 네. 얘기하면 네. 좀 역기능적인 것도 좀 있어요. 아무래도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자립생활 주택에 나와서 네.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그 모든 방식이 그 달라지니까 좀 자유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스스로 좀 통제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그렇죠. 다 오직 센터의 선생님 또는 활동 지원인한테 가다 보니까 이게 또 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를테면 뭐 경마? 경마, 예, 네, 도박. 예. 경마에 빠져서 네. 예, 다 날렸다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근데 많이 그렇게 있겠네요. 한번 날려봐야 정신 차려갖고 안 하죠. 비싼 수업료. 그렇죠. 뭐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게임도 문제일 수 그리고 있고 이제 수면 시간도 너무 네. 막 불규칙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그렇죠. 발달장애 문제 우리가 그 전에도 한번 다뤘는데 그래서 네. 뭐 꼬임이나 사기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네. 핸드폰 막 수십 개가 되기도 하고 네, 대폭 통장으로 맞습니다. 사용되기도 하고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다른 모르는 놈들이 와서 네. 막 같이 살기도 하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뭐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비용이 크지도 않다 도전해보자 두 분이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소상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3부로. 네, 3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정보를 얻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감사드리고요. 근데 간혹 불편하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가볍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너무 가볍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거워져요. 또 제가 장애인을 다루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의도적으로 좀 제가 밝게 띄우는 것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장애 유형과 생활 형편과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거는 뭐 시각장애만 되는 얘기지. 그거는 또 우리 발달장애하고 너무 다른 얘기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게 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것도 한번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의 사례가 각각의 전체를 대표할 수는 당연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례가 또 독특한 사례가 또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맞는 분이 그 정보를 얻어서 그렇죠.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좀 좋은 것 네, 같아요. 비슷한 분들이 또 그렇죠. 딱 맞아서 그때 딱 맞으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맞는다고 생각 전화를 주십시오. 네, 전화까지 다 오픈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 선에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하네요 이제. 아니 저 진짜 그만하네. 한 2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자. 예.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2시간 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만해, 이제 좀.